안녕하세요. 머니위키입니다. 오늘 실생활에 바로 도움이 되는 경제와 재테크,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S&P 500, 아마 투자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이름일 겁니다. 워런 버핏도 추천했다는 바로 그 지수죠. 그래서 다들 좋습니다. 꾸준히 모아가라 말하는데 막상 증권사 앱을 켜고 S&P 500을 검색하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코덱스 미국 S&P 500, 에이스 미국 S&P 500, 이름도 비슷한 상품이 수십 개 쏟아지는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뒤에 H가 붙은 것도 있고 레버리지니 인버스니 하는 무서운 단어도 보입니다. 에이, 그래도 다 같은 S&P 500인데 큰 차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셨나요? 실제로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여기 두 개의 S&P 500 ETF 수익률 그래프가 있습니다. 똑같은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데 이름 뒤에 알파벳 H 하나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기간 수익률이 눈에 띄게 차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이름만 조금 다른데 내 돈의 성과는 이렇게 천차만별인 걸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끝내드리겠습니다. S&P 500 ETF,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왜 사야 하는지에 대한 종결 영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이름 뒤에 아무것도 붙지 않은 순수한 S&P 500 ETF를 고르세요. 둘째, 그 중에서도 총 비용이 가장 저렴한 것을 선택하세요. 셋째, 당신의 세금 상황에 가장 유리한 계좌로 매수하세요. 왜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되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첫 번째 관문으로 도대체 타이거, 코덱스 같은 이름들은 정체가 뭔지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비유 하나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마시는 아메리카노입니다. S&P 500이라는 건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의 원두를 황금 비율로 섞은 아메리카노 레시피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원두를 얼마나 넣어야 가장 맛있는지 정해진 공개된 조리법인 셈이죠. 타이거나 코덱스는 이 레시피를 보고 커피를 내려서 파는 커피 브랜드입니다.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라는 브랜드고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이라는 브랜드죠. 즉, 이들은 S&P 500이라는 똑같은 레시피를 가지고 ETF라는 캔커피를 만들어 우리에게 파는 회사들입니다. 이들을 전문 용어로 자산운용사라고 부릅니다. 레시피가 같으니까 원칙적으로는 어떤 브랜드의 아메리카노를 마시든 그 맛, 즉 수익률이 비슷해야겠죠? 맞습니다. 핵심 원두 재료는 똑같으니까요. 여기서 많은 분이 하는 결정적인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미래에셋에서 만든 타이거 커피는 미래에셋 증권 앱에서만 사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다릅니다. 이 ETF라는 캔커피들은 모든 편의점, 즉 증권사 앱에 입점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키움증권 앱을 쓰든 삼성증권 앱을 쓰든 상관없이 타이거 커피든 코덱스 커피든 에이스 커피든 원하는 브랜드를 자유롭게 골라 담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레시피는 같고 제조 브랜드만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브랜드마다 떼어가는 자릿세인 수수료가 다르지는 않을까요? 2026년 11월 7일 기준 국내에 상장된 미국 S&P 500 ETF 4종의 성적표입니다. 수익률만 놓고 보면 네 ETF 모두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봐야 할 건 투자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실비용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에이스 미국 S&P 500의 실비용이 연 0.108%로 가장 낮고 그 다음이 타이거 미국 S&P 500 0.1076%, 코덱스 미국 S&P 500 0.1202%, 라이즈 미국 S&P 500 0.1393% 순입니다. 숫자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이 0.01% 단위의 격차는 10년, 20년이 지나면 복리로 누적되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다음으로 봐야 할 진짜 핵심은 ETF 뒤에 붙는 H, 즉 환해지 여부입니다. 환율이 1달러에 1,400원일 때 투자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1,200원으로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S&P 500 지수 자체는 올랐더라도 달러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최종 수익률은 깎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위험을 없애주는 보험이 환해지입니다. 하지만 이 보험에는 해지 비용이라는 대가가 따릅니다. 2026년 현재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1,400원대에 이르는 고환율이 새로운 기준, 즉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히려 장기 투자자에게는 환율 변동에 그대로 노출되는 환노출이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환율은 급등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때 달러 자산을 그대로 들고 있었다면 내 자산 가치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주었을 겁니다. 초보 장기 투자자라면 더더욱 이름 뒤에 H가 붙지 않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이유입니다.
이제 시장에 남은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독, 레버리지와 인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익률 2배 혹은 하락장에서도 수익이라는 문구는 정말 매력적이죠. 하지만 여기 10만원짜리 S&P 500 지수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첫째 날 시장이 10% 급등해서 지수가 10만원에서 11만원이 됐습니다. 이때 2배 레버리지에 투자했다면 20%가 올라 12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둘째 날 시장이 하락해서 지수가 다시 원래 가격인 10만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12만원이었던 레버리지 투자금은 어떻게 될까요? 계산을 해보면 약 98,200원이 됩니다. 지수는 본전인데 내 돈은 1,800원이 사라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원금을 녹여버리는 변동성 끌림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이름 뒤에 H도 없고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단어가 없는 순수한 S&P 500 ETF를 골라야 합니다. 마지막 관문은 바로 세금입니다. 똑같은 S&P 500에 투자하더라도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는 국내 ETF는 15.4%의 세금이 있고 미국 직구는 22%의 양도세가 있습니다. ISA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면 강력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S&P 500 ETF를 고르기 위해 많은 관문을 통과해 왔습니다. 장기 투자자가 가야 할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름 뒤에 H도 없고 레버리지나 인버스도 없는 순수한 상품을 고르고 실비용이 합리적인 것을 선택해 꾸준히 모아가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뭘 사야 하지? 라는 질문 앞에서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실행만이 남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계좌를 점검하고 작은 행동을 시작해보세요. 이 작은 행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자산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꿔놓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보만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